자, 이제 시작해 볼게요. 인구 부양비입니다. 인구 부양비는 사람들이 약속을 한 거야. 아니, 요즘에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 유소년, 부양인구, 노인인구, 얘네들의 비율을 통해 유소년이 많은지 노인이 많은지 늙은 나라인지 젊은 나라인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비를, 관계값을 찾아보자. 자, 생각해봐. 젊은 사람은 이만큼 있어. 헉, 많네요. 여기가 늙은 사람이 이만큼 있으면? 그럼 이건 늙은 나라야.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부양인구와 노인인구의 관계값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인구 부양비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전부 다 관계값입니다. 근데 그 관계값은 무엇? 다시 얘기하지만 분모값과 분자값의 관계라고. 그럼 선생님 유소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 이거 두 개를 더하면 되지만 이거 옆에다 한번 써보세요. 15세에서 64세 인구 중에 0세에서 14세 인구 더하기 65세 이상 인구입니다. 이렇게 해도 똑같아요. 곱하기 100. 그치? 이거분의 이거니까 이거 두 개를 더하면 같은 분모값 쓰니까 그거 두 개 더한 거랑 똑같잖아. 설마 x분의 y, x분의 z가 있는데 그 두 개를 더했어. 설마 x분의 y 플러스 z인 걸 모르진 않잖아. 그지? 딱 이거예요. 이것도 또 결국은 분모분의 분자. 유소년 부양비는요. 15세에서 64세 인구분의 0세에서 14세 인구. 노년 부양비는요. 약속했어요. 15세에서 64세 인구 중에 65세 이상 인구라고. 노령화 지수는요. 약속했어요. 0세에서 14세 인구 중에 65세 이상 인구라고. 그럼 선생님 이거 어떻게 풀어요? 그럼 이거 생으로 저렇게 맞아요. 저렇게 풀면 다 풀려요. 근데 이렇게 풀지 않는다. 애기들은 나랑 1년 동안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도 좀 그런 게 본인이 이미 작년에 막 만점을 맞았고 본인이 인구부양비 완전히 풀 수 있다라면 본인의 방식을 그대로 가져가는 건 나는 그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선생님의 문제풀이 식을 통해서 그 방식대로 그냥 비교만 해도 돼. 근데 그렇지 않았어. 인구부양비를 작년에 좀 틀려봤어. 그리고 인구부양비가 정확하게 딱 가끔 못 푸는 문제들도 있었어. 그리고 자기는 올해 처음 사회문화의 표분석을 해. 무조건 선생님처럼 푸세요. 장담할 수 있어. 나 대한민국에서 인구부양비 이게 제일 쉽다라고 장담할 수 있어요. 오늘 하면 80%가 완성된다라는 것도 어떤 이야기인지 알 거예요. 왜냐? 어떤 수업 방식이든 세로형은 딱히 좋지 않습니다. 왜? 나중에 절대치를 붙이는 자리가 없어. 선생님은 절대치 붙이는 자리까지 생각해서 만든 구조예요. 그래서 이 구조 그대로를 가져가. 그게 무슨 말이죠? 자, 이제 어디 한번 이제 생각해 볼게요. 거기에 다 손글씨로 쓰여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페이지로는 지금 21페이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이야기는 난 약속했어. 여기를 유소년이라고, 여기를 청년년이라고, 여기를 노년이라고. 유소년이 0세에서 14세, 청장년이 15세에서 64세, 노년층이 65세에서 인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모값에 100으로 놨을 때 그것이 곧 분자의 비율이 분자값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분모값 100일 때 얘가 사라지니까 얘네 둘이 같아진 걸 봤단 말이야. 그러면 그걸 가지고 풀 수가 있는 거야. 자, 어디 한번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볼게요. 여기쯤으로 해볼까? 이제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나랑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푸는지 보여줄게요. 여기를 유소년이라고 할 거예요. 무조건 왼쪽부터. 그리고 여기를 부양인구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노인인구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전체를 여기를 할 거예요. 그럼 하나씩 하나씩 해보자. 어떤 나라, 이거는 지워지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고 애기들은 다 여기다 쓰면 돼요. 필요하면. 여기는 인구수가 어느 지역에 200, 250, 50, 500명인 거야. 즉 인구수 자체가 200명, 부양인구가 250명, 노인인구가 50명. 그럼 얘네 다 합치면 얼마야? 전체는 500명. 전혀 어렵지 않죠? 근데 이 이야기 뭔지 알아? 유소년이 200일 때 부양인구가 250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그건 무슨 말이에요? 유소년이 4일 때 부양인구가 5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4대 5대
1대 10이라는 형태로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아, 4대 5대 1대 10. 그쵸. 얘네들 더하면 10이 되니까 얘가 1일 때 얘가 10인 거랑 똑같은 거야. 따지고 보면. 전체인 거지. 그러면 약속을 한 거야. 어떤 약속을 했냐면 부양비의 약속이야. 유소년 부양비를 이건 약속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거를 그 분모분의 분자의 관계를 외워야 합니다. 왜냐? 사회학자들이 약속한 거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유소년 부양비는 사회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아까 쓰여있죠. 유소년 부양비 뭐야? 부양인구분의 유소년 곱하기 100이야. 250분의 200 곱하기 100입니다. 그러면 얘는 5분의 4가 되죠. 얘 20대죠. 그럼 80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200명과 250일 때 유소년 부양비가 80이 됩니다. 근데 있잖아. 유소년 부양비가 80이라는 건 부양인구분의 유소년 곱하기 100인데 그게 80이라는 건 부양인구가 100일 때 사라지고 사라져서 유소년이 사라지고 사라져서 유소년이 80이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당연하지. 그럼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해요? 잘 봐봐. 이제 유소년 부양비가 나왔어. 그러면 나랑 약속한 거야. 이제 유소년 부양비가 A래. 그러면 부양인구가 100일 때 유소년 부양비 A 쓰고 시작합니다. 왜? 유소년 부양비가 80이라는 이야기는 부양인구가 100일 때 유소년이 80이라는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걔네 둘의 관계값이잖아. 그 관계값을 찾아준 거야. 그럼 똑같이 노년 부양비가 B래. 그럼 자 이것도 또 이해시켜 줄게요. 노년 부양비는 부양인구분의 50 곱하기 100입니다. 5분의 1이니까 얘가 20이 되었죠. 네. 여기 노년 부양비 20이네요. 근데 애기들 노년 부양비가 20이라는 말은 부양인구가 노년인구가 이렇게 해서 곱하기 100이 20이라는 이야기야. 그 이야기는 뭐야? 부양인구가 100일 때 노인인구 20이라는 말이야.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부양인구가 B라고 한다면 얘가 100일 때 얘를 B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총부양비는요? 총부양비를 C라고 해보자. 총부양비는 뭐예요? 부양인구 분의 유소년 플러스 노인입니다. 그러면 얘는 얼마예요? 250분의 이렇게 더하면 250 곱하기 100. 얘가 100이라는 말은 얘가 100이야. 그럼 얘가 100이라는 말은 얘가 100일 때 얘가 100이라는 말이라고. 그럼 총부양비가 C라는 말은 얘가 100일 때 얘네 둘의 합이 C라는 말입니다. 자, 이걸 인구 비율로도 해볼게요. 유소년 비율이라면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비율이라는 건 뭐지? 전체분의 부분이에요. 그러면 500명 중에 유소년 200명 곱하기 100이 됩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몇 퍼센트? 40%요. 맞아요. 근데 애기들 이렇게 해서 40%라는 건 전체분의 유소년 곱하기 100이 40인데 이 얘기는 또 뭐냐면 전체를 100으로 놨을 때 유소년이 40이라는 말입니다. 유소년 비율이 D라는 말은 전체를 100으로 놨을 때 얘가 D야. 그러면 같은 맥락으로 부양인구 비율이 A, B, C, D, E, F, G까지 있어요. E라는 말은 전체를 100으로 놨을 때 부양인구가 2라는 말입니다. 노인인구 비율을 F라고 한다면 전체를 100으로 놨을 때 노인인구가 F예요. 마지막 하나 G는 노령화 지수죠.
자, 이제 또 해볼까요? 분모값 100이 징검다리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자, 노령화 지수는 유소년분의 노인 곱하기 100입니다. 그럼 자, 얘는 유소년이 200이요. 그 중에 노인이 50이요. 곱하기 100이요. 그럼 얘는 4분의 1이네요. 그럼 얘는 25네요. 그러면 얘가 25라는 말은 유소년이 100일 때 노인이 25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노령화 지수가 G라는 말은 얘가 100일 때 노령화 지수 G 써주면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 내용 다 이해하셨죠? 이게 다다. 그래서 있잖아. 선생님 이거 안 지울 테니까 이따가 사진을 찍어가든. 즉 인구 부양비 큰 틀, 인구 부양비 바. 선생님이 바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쌤의 바. 왜? 아무도 이렇게 안 풀어. 나도 알아요. 내가 만들었거든. 선생님이 만든 인구 부양비 바예요. 그러니 우리나라에서 인구 부양비 바를 쓴다라는 건 선생님이 5년 전에 만들었나? 뭐 인구 부양비 나올 때부터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바를 쓴다라는 건 나의 카피캣이잖아. 안 써. 그래서 애기들이 처음 봤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전부 다 풀린다. 오늘 이 경험을 해볼 거예요. 이게 인구 부양비 바야? 그래서 있잖아. 이거 내용을 헷갈리는 친구들은 요거 적는 시간 하나 줄게요. 어디에 적으면 되냐면 페이지 20페이지에 여기 약간 남는 데 있잖아. 여기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여섯 칸 뭐 이렇게 좀 여기 정도에 적어 놓으세요. 아, 저게 인구 부양비 바의 개념이구나. 유소년 부양비 A라고 하면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애기들. 200과 200이 같은 100이 아니다. 얘가 100일 때 A라는 이야기예요. 200과 200이 같은 100이 아니다. 얘가 100일 때 B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00과 200은 같은 100이 아니에요. 이거 한번 적으세요. 적는 시간 한 2분 줄게요. 아무 데나 적어도 돼. 포스트잇에 적어도 되고요. 혹은 여기다가 적어도 되고요. 여기 가다. 여기 요 칸 있잖아. 페이지 20페이지 요 위에. 본인 아무 데나 적어도 돼요. 저게 인구 부양비 바가 다야. 그래서 있잖아. 저거 나왔을 때 저거만 옮겨 적으면 문제가 풀리는 걸 이제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유소년 부양비가 A라면 부양인구 100 쓰고 그 옆에 A 쓰면 되고. 노년 부양비가 B라고 한다면 부양인구 100 쓰고 B 쓰고. 요거 여기 잡아주세요. 그래서 여기 저거 보고 쓰세요. 보여, 애기들? 안 보여? 어떡하지? 그래서 나중에 적으세요. 이따 끝나고. 선생님이 안 지워놓게. 한 2분 줄게요. 자, 이제 적은 거 기다려줄게요. 그래서 저게 인구 부양비 바예요. A, B, C, D 그러니까 저 A, B, C, D는 순서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나와 있는 수치를 각각의 100으로 잡고 그 다음에 거기다 쓰시면 돼요. 그래서 100 놓고 그 자리에 쓰기만 하면 돼. 100 놓고 거기에 해당하는 자리에 그 수치만 쓰면 돼. 100 놓고 그 자리에 쓰기만 하면 돼. 그게 바로 분모값 100의 징검다리를 활용한 케이스예요. 자, 이제 얘기들 다 쓴 것 같으니까 자, 이건 이제 잠깐 저렇게 놔두고 저게 왜 필요한지 이제 보여주는 걸 나중에 합칠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여기를 잘 보면 인구 비율이 이제 인구수죠. 인구수 200, 250, 50. 이때도 4대 5대 1이야. 그리고 인구 비율이 이걸로 다 계산을 하면 40, 50, 10% 100이야. 거기에서도 4대 5대 1이에요. 그걸로 인구 부양비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얘가 80, 그리고 얘가 20, 그리고 여기가 200이야. 그러면 이것도 4대 5대 1대 110이야. 그리고 노령화 지수가 얘가 25야.
이것도 계산을 해보면 4대 5대 1대 10이야. 무슨 얘기냐? 만약에 내가 노령화 지수로 100, 125, 225, 250을 찾았다고 치자. 그리고 나서 거기서 절대체 연결고리를 줍니다. 유소년 인구가 200명인데 그러면 이 라인이 똑같이 움직여야 돼. 4대 5대 1대 10이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125니까 여기서도 2배 해주면 250. 얘네도 2배 해주면 50. 여기서도 2배 해주면 500이에요. 저거 찾아가는 라인을 먼저 저거 잡아주면 끝인 거야. 와닿지 않죠? 맞아요. 근데 이게 쫙 합쳐질 때가 있어요. 이제 무엇이냐? 우선은 인구부양비 구몬학습입니다. 페이지 22페이지. 이건 뭐예요? 그치. 또 처음 보죠. 그치. 처음 보지. 내가 만들었거든. 유치하죠. 근데 이게 애기들 구몬학습 했니? 애기들 빨간 펜에 구몬학습 펜? 빨간 펜? 구몬학습? 선생님 어렸을 땐 구몬학습이었거든? 근데 요즘에 애들은 구몬학습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 왜 애기들 어렸을 때 맨날 3 곱하기 2는 6, 4 곱하기 8은 32 막 이런 거 쓰는 거 있었잖아. 딱 그거예요. 구몬학습하고 저거랑 붙이면 모든 인구분야비 문제가 풀려요. 다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큐브 돌리기라든지 일부 특정 문제 유형은 나중에 선생님이 문수 코드를 가르치면서 그걸 같이 할 거고 기본적으로 요거랑 저거랑 붙이면 모든 인구분야비 문제 한 80% 풀립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이건 무슨 얘기냐? 이거 봐봐. 얘가 지금 40%, 50%, 10%인데 얘가 지금 인구수가 200명이 되었대. 그럼 몇 배야? 5배 됐지. 얘도 5배, 얘도 5배. 즉 어딘가에 구멍이 뚫어져 있다고 치자. 띵띵. 그러면 이 라인 그대로 맞춰서 그대로 올려주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4대 5대 1대 10이 유지되고 여기서도 4대 5대 1대 10이 유지된다는 이야기야. 그럼 자, 어디 한번 1번 볼게요. 1번은 저 윗라인은 언제나 인구 비율입니다.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가 100%지. 이걸 가지고 움직이는 거야. 그럼 자, 윗라인이 전체 라인 100%, 여기가 100이 되겠죠. 근데 여기가 노인이 50%래. 아니 그러면 유소년이랑 부양인구의 합도 50이지 않겠어? 왜? 얘랑 더해야지 100이니까 얘네 둘이 50, 여기 50, 100이 되잖아. 근데 여기 인구수가 75명, 75명이래. 근데 유소년이랑 부양인구가 몇 대 몇이야? 1대 1이지. 그럼 여기 몇 %여야 돼? 25%, 25%야. 여기는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봤더니 25에서 얘가 3배 되었어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도 3배 해도 돼요. 그럼 여기는 150. 150에 다 더해서 300이나 여기서 3배에서 300이나 똑같다니까. 그런데 선생님 저는 여기서 1대2 했어요. 괜찮아. 여기도 1대2가 이어지거든. 왜? 아까 봤죠. 200명, 250명, 50명의 그 4대 5대 1은 인구 부양비로 봐도 4대 5대 1이고 사람 수로 봐도 4대 5대 1이고 인구 비율로 봐도 4대 5대 1이고 그 다음 노령화 지수로 봐도 4대 5대 1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1대 1대 2가 유지돼야 되는 거야. 그럼 애기들 방식대로 1대 1대 2를 유지시켜서 곱하기 3을 해줄게요 라고 해도 상관없고요. 저는 그냥 1대 2로 하는 게 편해요 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2번 문제 풀어볼게요. 40초 줄게요. 2번만 해봐. 2번만. 하나만. 2번. 자, 같이 볼까요? 2번이에요. 2번만이야. 자, 언제나 윗라인이 인구 비율 전체야. 그럼 전체가 100입니다. 애기들, 전체가 100인데 유소년이 16%를 가져간다는 얘기야. 그러면
부양인구랑 노인인구의 합이 얼마야 돼? 84예요. 근데 선생님 그 다음은요? 얘네가 몇 대 몇이야? 지금 얘와 얘가 5대 2예요. 그럼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맨날 배운 거 있지? 5대 2라면 전체 7 중에 5. 미안해. 너무 무시하고 있나? 7분의 5. 이렇게 곱하면 12죠? 그럼 여긴 60이야. 84는 전체 7 중에 5대 2니까 7분의 2. 그러면 24야. 자, 이렇게 풀면 이렇게 해서 84. 아, 똑같이 5대 2가 유지되네요. 이래도 되죠? 근데 약간 비추. 왜? 선생님이 이거를 이렇게 만든 이유는 바로 총부양비 때문입니다. 총부양비의 경우 전체가 100일 때 유소년과 부양인구의 합이 C야. 두 개를 더한 게. 그럼 이거는 더하는 형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더하는 형태가 지금 얘가 84야. 그럼 우리 여기 뭉탱이가 얼마야? 42요. 몇 배 됐어요? 2배 됐지. 그러면 여기도 2배, 24. 여기도 2배, 60. 근데 선생님 저는 이게 더 편해요. 괜찮아. 곱하기 나누기는 각각 자기만의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나는 정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싫어하다 보니까 선생님 기준에서는 극강으로 편한 쪽을 가르쳐 주지만 선생님 기준에서 편한 거지 그게 모든 사람한테 편하진 않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본인마다의 생각대로 선생님 저는 그래도요 5대 2로 할래요. 괜찮아요 그거는. 근데 어쨌든 60, 24 찾았죠. 60과 24를 찾았어요. 그 다음은요. 이제 방식이 있어요. 16과 60이 있긴 하지만 물론 이렇게도 비교할 수 있어요. 근데 굳이 4대 15로 구분을 하겠다고? 아니 여기서 몇 배 됐어? 2배 됐다라는 건 여기도 2배 된 거잖아. 여기서 2분의 1이잖아. 그럼 여기 8하면 되잖아. 끝.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볼 때는 이렇게도 1대인지 2대 3인지 해보고 요렇게도 1대인지 2대 3인지 해봐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게 더 편한지 아니면 여기서 찾는 게 더 편한지를 빨리빨리 해보면 돼. 그건 조건자들마다 다를 수 있어요. 자, 다 더해서 50 해도 되고요. 여기서 절반으로 깎았으니까 여기도 절반으로 깎아야 돼요. 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8, 여기는 50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했다라면 이제 3, 4, 5도 한꺼번에 해볼게요. 2분 줄게요. 그리고 4번과 5번 같은 경우는 조건절이 있어요. 조건절 봐주세요. 자, 같이 볼까요? 애기들, 전체가 100%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 비율이라고 하면 전체를 100으로 딱 잡아. 그러면 지금 유소년이 20%이고 노인이 50%니까 부양인구는 당연히 30%겠죠? 그죠?
선생님 그 다음은요. 자, 여기가 2대 3이야. 근데 선생님 저는 여기서 2.5배 해줬어요. 괜찮아요. 여기서 2.5배 해도 여기서 2.5배, 여기서 2.5배인데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몇 페이지냐면 여기들 27페이지. 인구부양비 구구단입니다. 선생님이 인구부양비 구구단은 그냥 암기야. 그냥 구구단이라고 하는 걸 알면 문제풀이가 훨씬 쉽잖아. 물론 구구단 없어도 3, 9번 더하면 27이 나와요. 근데 3, 9, 27이 모든 걸 이겨. 선생님 왜 이 얘기하느냐? 인구부양비에서 미친 듯이 많이 나오는 게 있어요. 15, 30, 45, 60, 75, 90. 1대, 2대, 3대, 4대, 5대, 6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어디 한번 생각해 봐봐. 4대 14요 라고 하면 2대 7 찾을 수 있잖아. 이맥락처럼 지금 45랑 15요 라고 하면 1대 3이 떠올라야 돼. 45랑 75요 3대 5가 떠올라야 돼. 속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딱 인구부양비 구구단은 두 개만 알면 돼. 25, 50, 75, 100, 125, 150까지도 가지도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했었을 때 1, 2, 3, 4, 5, 6. 자, 25와 75. 50과 75. 25와 75를 보자마자 1대 3이 떠오르는 친구들. 50과 75를 보자마자 2대 3이 떠오르는 친구들. 얘네들이 1대 4가 떠오르는 친구들. 그리고 얘네 둘을 보자마자 3대 5가 떠오르는 친구들과 저걸 계산하는 친구들은 시험장에서 시간의 차이가 크다. 인구부양비 구구단을 딱 두 가지. 15와 25에 대해서만 좀 알아두자. 여기가 2대 3이네? 여기가 2대 3이네? 근데 애기야, 이 2대 3이네 하는 순간, 여기 2대 3이네? 라고 했었을 때 50을 내리꽂는 아이와 거기서 계산하는 차이는 있어요. 그 다음, 그러니 여기 50이요. 얘 3대 5네? 근데 아까 뭐라 했어? 얘 3대 5면 어떻게 돼? 여기가 3대 5예요. 125. 근데 선생님 저는 근데요. 여기가 3대 5여서 3으로 나눈 다음에 120, 25.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125 했어요. 뭐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이거는 곱하기 나누기니까 이거는 본인이 편한 게 좋기는 한데 선생님은 인구부양비 구구단은 진짜로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면 외워야 돼. 근데 이거는 그래도 자기가 진짜 싫어요라고 하면 그것까지는 괜찮아. 근데 인구부양비 반은 하세요. 비교 불가야. 자, 이제 그 다음 4번. 노인 인구수와 그 다음 유소년 인구수의 합이 16이래. 얘네 둘을 합친 게 16이래. 얘가 100%야. 아니 근데 얘는 이렇게 더했더니 80이야. 그럼 유소년은 20이겠지. 근데 얘네 둘이 얼마야? 32야. 근데 이 뭉탱이는 얘랑 몇 배 차이나? 2배 차이나. 그럼 여기서도 다 2분의 1씩 깎아주면 되죠. 여기는 10, 여기는 34, 여기는 6, 여기는 20, 50. 선생님 저는요. 20대 60,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풀다 보면 굳이 왜 이걸 20대 68로 움직여. 절반으로만 깎으면 되는데. 자, 인구부양비 반은 그 라인, 즉 관계의 비를 찾아서 그게 통째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비율을 가지고도 움직일 수 있지만 여기서 2배 되었으면 얘도 2배, 얘도 2배로 움직여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라인을 다 찾아줬어요. 4번. 5번은요. 자, 얘가 100이에요. 근데 여기가 34니까 얘네들이 합이 66이야. 66에 6분의 5, 55야. 66에 6분의 1, 11이요. 물론 여기에서 생각해보면 또 이것도 1대 5역, 1대 5역 괜찮아요. 근데 이게 더 빠르지 않나? 곱하기 3? 이거 뭐 본인이 편한 대로 해도 돼요. 곱하기 3, 곱하기 3. 그리고 이거는 무조건 곱하기 3이어야 돼. 이거 저는요 34대 50, 미친 거야. 이건 아니야. 이게 진짜 아닌 건 내가 진짜 아니라고 할게. 이건 진짜 아니야. 이건 34대 55는 진짜 아니야. 근데 얘는요 곱하기 3이요. 이러면 되잖아. 그렇게 해서 곱하기 3이요 해도 되고요. 다 더해서도 돼요. 자,
이제 이 두 가지를 더합니다. 합칩니다.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던 인구 부양비의 저 인구 부양비 바와 그리고 선생님의 구몬학습을 합치게 되는 순간이 오른쪽 페이지예요. 1번 볼게요. 자, 이게 인구 부양비 바가 만들어진 이유는 분모값 100 때문이죠. 자, 다시 또 볼게요. 더 이상 자세할 수 없다 보죠. 유소년 부양비가 의미하는 바는 부양인구분의 유소년 곱하기 100입니다. 이게 유소년 부양비예요. 근데 유소년 부양비가 50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부양인구가 100일 때 없어지죠. 유소년이 50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기들은 유소년 부양비만 보면 얘처럼 얘를 100으로 놓고 여기에 유소년 부양비 쓰면 돼. 그럼 어떻게 써? 유소년 부양비가 50이에요. 얘가 100일 때 얘가 50입니다. 끝. 자, 노년 부양비는 뭐야? 원래 이거 여기까지만 딱 한 번만 해볼게요. 노년 부양비는 부양인구분의 노인인구 곱하기 100이야. 근데 그게 30이라는 말은 부양인구가 100일 때 사라져서 노인인구가 30이라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인 즉슨 부양인구가 100일 때 노인이 30이야. 100일 같아. 그럼 얘가 100일 때 50이라는 건 얘는 100일 때 30이네요. 전체는 180이 됩니다. 유소년 비율은 180분의 50, 부양인구의 비율은 180분의 100, 노인인구는 180분의 30 곱하기 100이 됩니다. 자, 저렇게 푸는 거야. 애기들에게 유소년 부양비든 노년 부양비든 총 부양비든 유소년 비율이든 저렇게 A, B, C, D, E, F, G 7개가 주어질 거다. 저 7개를 예쁘게 써. 아랫라인, 윗라인. 근데 선생님 이거는요 같은 분모값이지만 얘는요. 자 이제 봐봐. 이제 노령화 지수가 80이라는 건 뭐야? 유소년이 100일 때 노인이 80이란 얘기겠죠. 그 다음 유소년 부양비가 25라는 건요. 부양인구가 100일 때 유소년이 25라는 이야기지. 그걸로 윗라인으로 맞추든 아랫라인으로 맞춰서 구몬학습 통해서 맞춘 다음에 저거 풀면 돼. 한 라인만 맞추면 돼. 풀어보세요. 2번. 2번만 풀면 돼. 2번만. 1분 줄게요. 2번 풀고 3번으로 넘어갈게요. 하나씩만. (2번만) 하면 돼요. 한 라인만 맞추면 되는 거야. 자, 시작해볼까요? 선생님, 저는요. 그러니까 저 봐봐. 얘가 100일 때 얘가 80이라는 말이고, 그지? 유소년 부양비는 얘가 100일 때 얘가 25야. 그러니까 저 7개가 다야. 저 7개를 예쁘게 그냥 바 위에다 얹고 아래다 얹어서 구몬학습으로 그냥 라인 하나만 맞춰주면 되는 거야. 선생님, 저는 위엔 라인으로 할래요. 굳이... 하지만 우선 위엔 라인으로 가볼게요. 전 곱하기가 좋아요. 여기가 4배 됐으니까 저 4배 할래요. 괜찮아요. 그럼 얘는 580이겠지. 그래서 580분의 100, 580분의 400, 580분의 80 해도 되지만 여기서부터는 본인의 초이스입니다. 어차피 4대 5대 1에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비율 40, 50, 10도 4대 5대 1이고 인구수 200, 250, 그 다음 50도 4대 5대 1인데 어차피 얘 비율은 똑같아. 1대 4대 8이라는 건 똑같아. 근데 이걸 어떻게 움직일 거냐는 본인이 편한 대로. 선생님은 조금 작은 숫자가 좋아요. 작은 숫자도 그런 것 같아. 그지 같은 작은 숫자는 싫어합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 막 37 막 이런 그런 애 차라리 큰 숫자가 나.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여기가 5대 4잖아. 얘가 없었다라고 치면. 그럼 여기도 5대 4잖아.
그럼 20이겠지. 이거 145요. 이렇게 해도 돼요. 혹은 선생님 여기 4배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4배여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는 4분의 1 하면 되잖아요. 그럼 여기 20이요.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145. 그래서 145분의 25, 145분의 100, 145분의 20이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를 400으로 잡고 전체를 580으로 잡은 후 580분의 100 곱하기 100 똑같습니다. 이거 둘은 똑같아요. 숫자가. 그러니까 모진이 뭐가 편한지 이제 그 마지막 3번도 풀어볼게요. 1분 줄게요. 자, 같이 볼까요? 이제 여기에서 노령화 지수야. 노령화 지수는 뭐야? 부양 유소년이 100일 때 노인이 80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쓰면 되는 끝인 거라고. 그러니까 저 7개 중에 뭔가가 나와. 그럼 인구변비 바에다가 저 7개 중에 뭔가를 쓰면 돼. 윗라인, 아랫라인 일부러 바꿀 이렇게 아래 위에 조건절들을 맞춰주려고 인구변비 바처럼 이 구문학습처럼 그래서 위에 라인, 아래 라인이 달라요. 인구수일 수도 있고 인구 부양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노령화질 수도 있을 테니까 노령 부양비가 40이라는 얘기는 얘가 100일 때 40입니다. 물론 2배 가도 되지만 절반이 더 편하지 않겠어? 그럼 여기는 50이요. 전체는 190이요. 그러니 유소년 비율 190분의 50, 190분의 100, 190분의 40 곱하기 100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찾은 이유가 뭐겠어? 이제 이게 시험은 4, 5, 6처럼 나오게 됩니다. 4, 5, 6이 뭐예요? 자, 보자. 4번은 이제 이런 조건절들을 내가 한 라인의 관계 B를 찾은 거야. 그러니까 인구부양비는 저 조건절들을 통해 관계 B만 찾으면 돼. 유소년, 부양인구, 노인 전체는 180. 유소년, 부양인구, 노인 전체는 145. 유소년, 부양인구, 노인 전체는 190이라고 찾았어. 그 다음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200과 200은 실제로 같은 100이 아니에요. 그죠? T년에 얘가 100일 때 50이라는 이야기지 T 플러스 10년에 얘가 100일 때 20이라는 이야기지 이게 같은 100이 아니에요. 이해하셨죠?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 이 T년과 T 플러스 10년과 T 플러스 20년에 절대치의 연결고리가 시험장에 등장할 겁니다. 즉 여기에 밑줄 긋고 T년의 유소년 인구와 T 플러스 10년의 유소년과 동일하다에 별표 치고 동그라미 치세요. 이게 절대치의 연결고리예요. 선생님 그럼 시험장에 저 별 쓰세요. 웬만해서는 별과 동그라미는 나와 수능장에서 끝까지 약속이에요. 절대치의 연결고리. 근데 나도 가끔 안 쓸 때 있어요. 너무 쉬울 때. 근데 당분간 선생님이 이렇게 써줄게요. 즉 200과 200은 원래 같은 100이 아니야. 얘네들의 비율만 나와 있을 뿐이지. 근데 지금 T년의 유소년 인구와 여기 T 플러스 10년의 유소년 인구가 동일하대. 본인이 편한 대로 하셔도 돼요. 25로 맞춰줘도 상관없고 50으로 맞춰줘도 상관없겠지. 근데 선생님은 50으로 맞춰줄게요. 얘가 50일 때 얘도 50이라면 얘네 둘이 같겠지. 얘가 50일 때 얘는 100이잖아. 얘가 50일 때 얘는 30이잖아. 얘가 50일 때 얘는 180이잖아. 동그라미 치는 겁니다. 절대치에 동그라미 칠 거예요. 그 다음 얘는요. 자, 봐. 1대 4야. 얘가 2배 돼서 올라갔어. 그럼 여기도 똑같이 2배로 올려주면 돼. 똑같이 이 라인 그대로. 왜? 얘가 1대 4가 똑같이 유지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 똑같이 2배로 올려주면 얘는 200이요. 그럼 여기 1대 4 됐잖아. 얘도 똑같이 올려주면 40이요. 2배면 100, 200, 90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뭐라고 물어봐? 노인 인구는 T년이 T 플러스 10년보다 더 많다. 노인 인구는 여기서 30, 여기서 40, 얘네 둘을 비교하는 거야. T년이 30이고 T 플러스 40, 10년이 40이면 아니요, 더 적다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X예요. 자, 문제의 틀이 보이시나요? 인구 부양비는 애기들에게 관계값에 어떠한 수치를 준다. 때로는 인구수 자체를 주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거의 없어. 대부분 관계값이야. 근데 그 관계값은 결국은 분모분의 분자의 값이다. 하지만 우리는 분모값을 100으로 놨을 때 그 관계값이 분자값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인구부양비 바 위에다가 그 관계값을 통해 걔네들의 비율 두 가지를 넣는다. 분명히 여러 가지 조건절이 있으니 그 조건절들을 요렇게 맞춰보고 요렇게 맞춰봐서 한 라인을 채운다. 한 라인을 채웠다면 얘는 1대 아니죠. 5대 여기가 4대 5대 그 다음에 여기가 4대 여기 잠깐만 5 여기 20 여기 20이겠죠. 이렇게 되겠죠. 실제로 여기 4 여기 4 그치 4대 5대 20 뭐 이렇게 되는 케이스예요. 근데 이걸 굳이 4대 5대 20까지 갈 필요가 없잖아. 그냥 그대로 놔둔 다음에 그 라인 그대로로 절대치 맞춰주면 된다야. 애기들 5번과 6번도 풀어볼게요. 2분 줄게요. 이것도 똑같아. 밑에 5번. 자 5번. 이 비율은 똑같이 움직이는 거야. 이제 새로운 조건절이 나타났죠. T 플러스 10년의 부양인구와 T 플러스 20년의 부양인구가 동일할 때 5번 절대체 연결고리 있죠. T 플러스 10년의 부양인과 T 플러스 20년의 부양인과 동일하대. 얘랑 동일하다고? 근데 얘도 100이고 얘도 100이야. 그냥 동그라미 쳐주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지? 얘가 100일 때 얘 50이고 얘가 100일 때 얘 30이니까. 그때 T 플러스 20년의 노인 인구는 T 플러스 10년의 T 플러스 10년과 20년이네요. T 플러스 10년과 20년이네요. 그럼 얘네 똑같죠? 이렇게. 그러면 얘가 얘랑 같을 때 이 라인 그대로 유지잖아. 그 얘네 다 같아진 이렇게 다 비교할 수 있는 거야. T 플러스 20년의 노인 인구는요. 여기야 40. T 플러스 10년의 노인 인구는 22배이다. 맞는 말입니다. 5가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은요. T년과 T 플러스 10년, 20년 노인 인구가 동일하대. 이제 30, 20, 40을 동일하게 만들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60을 가지고 만들어서 1.5배, 3배, 2배 해도 되는데 난 귀찮아서 그냥 120으로 맞춰줬어요. 최소 공부했으면 되잖아. 그리고 거기 위에 120을 써주는 거야. 이제 새로운 숫자가 필요할 때에는. 이걸 지우라는 개념이 아니야. 아까 여기에 선생님이 50 써준 것처럼 새로운 숫자가 필요할 때에는 이런 식으로 그 비율 위에 여기 위에 떠 있다고 생각. 선생님 이거 동그라미 치고 시작하는 거. 아니야. 발을 맞춘 후 절대치를 연결시킨 후 그 절대치에다가 동그라미 쳐주면 돼. 얘를 120, 여기를 120, 여기를 120이라고 해봐. 그럼 얘 몇 배 됐어? 얘가 다 똑같아. 최소 공배수면. 얘 6배. 얘는요 4배. 얘는요 3배. 그럼 여기서 3. 여기서 6. 여기서 4. 그렇게 해서 구하면 얘는 720. 얘는 870. 얘는 570. 그래서 X가 됩니다. 얘가 제일 많아요.
이렇게 풀면 끝이야. 그럼 자, 다시 또 보자. 애기들은 이제 나와 인구부양비 큰 틀이 다 끝났습니다. 특정 몇몇의 유형 빼놓고는 여기서 문제 다 풀립니다. 애기들이 시험장에 가잖아. 이 7개 중에 어떠한 조건절이 나올 거야. 그럼 그 조건절들을 가지고 발을 그리세요. 그리고 그 조건절에 맞춰 100의 A, 100의 B 뭐 이런 식으로 쓰세요. 얘네들의 관계 이걸 통해 위에 라인을 채우든 아랫 라인을 채우든 한 라인을 채워서 유소년, 부양인구, 노인인구 전체의 비를 찾아주는 거야. 그러면 가지역, 나지역, 다지역이든 T년, T 플러스 10년이든 이 비를 찾았다고 치자. 빨강이의 비, 노랑이의 비 찾았다고 치자. 그럼 어딘가에 문제에 꼭 절대치의 연결고리가 있다니까. 얘랑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럼 그거를 맞춰줘요. 그걸 맞춰준 다음에 전체로 왔다 갔다 해가지고 계산해 주시면 끝냅니다. 자, 수능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페이지, 24페이지 풀립니다. 시간 많이 줄게요. 5분 줄게요. 풀어보세요. 무조건 봐 그리고 시작하면 다 풀립니다.
자, 같이 해볼까요? 선생님이 여기서부터는 이제 핵심 문제잖아. 주간제 손글씨 풀이가 있어요. 참고하실 사람은 참고하실 분은 참고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다시 한번 집에 가서 풀어보라고 핵심 문제들 같은 경우는 매주 그 진도 범위에 맞는 그 문제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가서 다시 한번 푸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이게 있어요. 선생님 근데 저 이것도 어려워요. 근데 있잖아. 이걸 뚫어야지 1등급이 나온다. 이게 처음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인구부양비는 이게 다다. 그러니까 이거를 익숙하게 만드는 그 훈련만 하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있는 단과 학생들은 선생님의 연구실에서 전부 다 영상이 핸드폰으로 아마 이제 작년처럼 제공이 될 거고, 여기에 이제 독학이나 그 다음에 재종반의 학생들, 더워? 그럼 켜줄게요. 재종반의 학생과 그 다음 독학관이죠. 그 다음에 미학관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카페를 통해서 이 영상을 볼 수 있어요. 올라간단 말이야. 계속 반복하세요. 그리고 인구부양비는 이게 진짜 전부 다다. 그러니까 이것만 하면 되잖아.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선생님이 그때 이야기해주지 않았나? 3년 전쯤에 선생님한테 질문했던 친구 있다. 선생님 이 항이 뭐예요? 근데 있었다니까? 근데 나도 좀 충격을 받은 거야. 수학을 안 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 항을 모르는 건 좀, 근데 여기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그러니까 그 친구는 원래는 그런 생각이었던 거야. 자기는 표분석을 워낙에 어렸을 때부터 수학을 싫어했었고, 표분석을 어차피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표분석을 제끼고 나머지를 다 만든다. 이런 생각으로 공부를 해왔던 거야. 그러다가 이제 맨 처음에는 안 하다가 이게 듣다 보니까 뭔가 될 것 같거든. 그래서 듣다 보니까 뭔가 100 쓰고 뭐 하면 될 것 같거든. 그래서 와서 물어보는 거야. 된다.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이제 선생님한테 그 질문을 했던 거지. 선생님 이 항이 뭐예요? 그 이제 몇 번에 이제 걸쳐서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가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솔직히 제안을 했어요. 사회보장제도는 버려라. 왜냐, 이 친구가 너무 오랫동안 수학을 안 해왔기 때문에 분모값 잡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거야. 근데 사회보장제도는 분모값을 잘 잡아야 되는 문제인 건 맞아요. 근데 인구부양비는 저 틀만 익숙하면 풀 수 있어.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그래서 인구부양비랑 계층이동은 하자. 계층이동 이거보다 더 쉽죠. 그래서 그 두 개는 하고 차라리 사회보장제는 버려. 왜냐면 나는 정말 만점을 위해서 움직이지만 학생들마다 자기가 처한 상황이 달라요. 누군가는 작년에 1등급 맞고 지금 시작한 친구가 있고, 누군가는 작년에 한 3등급 맞고 시작한 친구가 있고, 누군가는 작년에 6등급 맞고 시작한 친구들도 있단 말이야. 근데 모든 친구들 다 목표는 1등급 아니야? 그럼 이거 뚫어야 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 버리는 게 있으면 그건 사회보장일지는 몰라도 얘는 아니야. 얘는 진짜 가능해지거든. 왜? 그냥 이제 선생님의 인구부양비 틀에만 넣으면 답이 나와요. 그러면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는 애기들에게 관계값을 주어진 거야. 근데 우리의 관계값은 원래는 분모분의 분자의 관계값이지만 우리는 인구부양비 문제는 기준값 100일 때라고 움직이면 되는 문제란 말이야. 그러니 기준값 100일 때 얘가 얼마? 이런 맥락으로. 자, 그 다음 제시된 모든 연도의 부양 인구가 동일하다는 말은 여기서 절대치의 연결고리가 있지요. 그러니 절대치의 연결고리는 제일 마지막에 해주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은요. 자, 예쁘게 적어보자. 총부양비는 뭐라 그랬어요? 자, 이거예요. 저쪽에도 쓰여져 있어요. 저기 있는 친구들은 여기 안 보일 때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두 개 똑같이 적어놓은 거예요. 총부양비 뭐야? 부양인구가 100일 때 얘네 둘의 합이 총부양비야.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T년에 인구부양비 바 3개 그리면 됐었어. 시험장에 가자마자 바 그리고 시작하면 다 풀립니다. 지금 바 없이 푸는 문제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바 그리고 시작하면 돼. 그리고 그 라인을 맞춰준다고 생각하면 돼. 자, 총부양비 70이라는 건 부양인구 100일 때 얘네 둘의 합이 70이에요. 그 다음 얘는 총부양비가 64라는 건 얘가 100일 때 얘 둘의 합이 64야. 얘가 56이라는 건 얘가 100일 때 얘네 둘의 합이 56이야. 노령화 지수는 노란색으로 조금 더 명확하게 구분하게 해줄게요. 애기들은 당연히 노란색, 빨간색 없죠. 그냥 한 펜 하나로 아래 위로 쓰는 거야. 노령화 지수가 40이라는 건 유소년이 100일 때 노인이 40이야. 얘가 100일 때
얘가 60이야. 얘가 100일 때 얘가 100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어디 한번 해볼까요? 얘네 둘이 140입니다. 뭉탱이의 값이 2배가 됐다라는 건 절반씩 깎아주면 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니 여기는 50이요. 여기는 20이요. 근데 선생님 저는 5대2로 풀었어요. 괜찮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5대2로 풀거나 뭉탱이로 풀거나 아래 위에 2배여로 풀거나 5대2로 풀거나 그건 본인이 편한 대로 하라고. 이렇게 해서 얘를 다 찾았다면 전체는 170이 됩니다. 얘는요. 얘는 5대3이네요. 여기는 64 곱하기 8분의 5요. 그럼 여기는 40. 여기는 24요. 8분의 3이니까 전체는 164가 됩니다. 얘는요. 얘네 둘이 1대1이요. 그럼 여기는 28. 여기는 28이 되죠. 전체는 156이 될 거예요. 근데 이건 200과 200이 같은 100이 아니야. 얘가 100일 때 40이라는 이야기고 얘가 100일 때 26이라는 말이지. 얘가 100일 때 28, 28이라는 얘기지. 그런데 여기 절대치 연결고리가 모든 연도의 부양 인구수가 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얘가 100일 때 얘가 100이네요. 얘도 100이네요. 다 동그라미 쳐주면 됩니다. 끝났어. 끝. 절대치 다 맞춰줬습니다. 그러면 얘보단 얘가 많은 거고, 그지? 이런 식으로 절대치 맞춰주면 끝이에요. 다만 선생님은 애기들에게 이제 수능장까지 PPT에서 더 명확하고 깔끔하게 보여주려고 저기 위에다 절대치를 올려놓을게요. 하지만 손글씨 보면 알겠지만 선생님의 손글씨는 딱 진짜 딱 푸는 것처럼 풀려져 있어요. 애기들이 만약에 진짜로 풀었다면 이렇게 풀지 않았을까? 봐. 여기다 뭐 유소년 부양이고 노인이고 쓰겠어? 나중에 보잖아? 그냥 긋기만 하는 애들도 있어. 괜찮아. 자기 자리 위에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풀어? 판 하나지. 얘가 100일 때 얘 70. 전체는 170일 겁니다. 그러면 얘가 100일 때 얘 64. 전체는 164겠지. 그러면 얘가 100일 때 얘는 56. 얘는 둘이 56이니까 전체는 156이겠지. 그리고 여기가 100대 40이겠지. 딱 봐도 2배야. 140. 절반씩 깎아주면 돼. 50, 20. 얘는요. 얘가 100일 때 얘가 60이야. 그럼 얘는 5대 3이네요. 그럼 여기는 40, 여기는 24. 그 다음 얘는요. 100대 100은 솔직히 안 써요. 왜냐면 누가 봐도 1대1이거든. 그러니까 절반 썼면 돼. 그리고 제일 마지막 절대치 연결고리 얘가 100이래. 끝났어. 이루고 풀면 끝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때는 동그라미도 안 쳐요. 너무 확실하면.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쓰여져 있겠죠. 근데 나는 애기들에게 더 명확하게 보여주려고 여기 위에다 얘를 써놨어요. 자, 이제 이렇게 하면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서의 숫자 50, 20 찾은 후 그 다음 얘가 이렇게 올려줬다. 이렇게 절대치. 자, 이제 1번부터 볼게요. 근데 선생님 제가요 여기까지는 찾았는데요 1, 2, 3, 4, 5를 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다. 그거는 하나하나 따져줘야 돼. 대신 선생님은 더하기 빼기를 싫어하는 스타일상 선생님의 더하기 빼기를 간략하게 하는 방식이 본인에게 잘 맞는 친구들은 그걸 가져가는 걸 추천해요. 근데 선생님이 항상 똑같이 나처럼 하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선생님은 이게 직업이잖아. 그리고 선생님은 더하기 빼기를 싫어하는 대신에 분모 분자에 대한 그런 개념이 되게 명확하단 말이야. 그래서 나같이 분모 분자의 개념이 명확한 친구들은 선생님처럼 어린 숫자가 편한 반면에 오히려 명확한 숫자가 떨어지는 친구들이 더 좋은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생님의 풀이를 보고 저거 괜찮은데? 나도 해야 되겠다. 그때는 가져가고 아니야 난 분모분의 분자 이게 명확한 숫자를 정할래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자, 이제 어디 한번 볼게요. 노인 인구는 t년 대비 t 플러스 3. 자, 노인 인구 수잖아. 이거 절대값이라고. 그러니까 묻는 게 딱 절대값이잖아. t년 대비잖아.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알파 대비. 얘가 분모값. t 플러스 30년 24% 증가율이잖아. 애기야, 이거 증가율이라는 게 뭐야? 증가율이라는 건 기준값분의 증가값 곱하기 100이잖아. 그러니까 얘의 기준값이 t년이야. 그리고 t 플러스 30년을 기준으로 생각해서 얼마가 증가했는데요? 라고 했더니
얘가 기준값. 얘 얼마나 증가했어요? 4만큼. 그래서 얘는 20분의 4 곱하기 100이 됩니다. 얘는 20% 증가네요. 그래서 답이 되지 않아요. 1번. 선생님은 어떻게 풀어요? 나 이렇게는 잘 안 풀어요. 왜요? 1번 24% 아니잖아. 이렇게 풀어요. 왜요? 자, 난 얘기했죠. 난 더하기 빼기를 진짜 싫어합니다. 너무 귀찮아. 근데 애기야, 20에서 24가 되었대. 20네모. 그럼 이제 생각해보자. 사회문화는 10% 20%에서 움직인다니까. 20에 10% 얼마? 2. 20에 20% 얼마? 4. 20% 증가한 거네. 끝. 24% 아니죠. 이거는 본인이 편하면 누군가는 이게 더 편할 수 있어요. 오히려 내가 있잖아. 선생님은 더하기 빼기를 싫어하는 대신에 분모의 분자와 어림수와 이런 개념이 되게 머릿속에서 이렇게 모르겠어. 이건 그냥 애기들이 그림을 잘 그리는 것처럼 나는 분모분의 분자와 이런 계산에 이런 대소비교를 잘해. 그래서 누군가는 선생님께 편할 수 있어. 누군가는 차라리 저게 나을 수 있어. 저게 더 명확하게 떨어져서. 근데 다시 내 거 다시 봐봐. 몇 퍼센트 증가했어요? 이거는 비교해야지. 근데 내 눈에 보이는 거야, 그냥. 20에 10%는 이거든? 근데 4만큼 증가했네? 그럼 얘는 20에 20%만큼 증가한 거거든? 그래서 24가 아니야. 끝. 그래서 이거는 본인이 편한 대로. 이제 두 번째예요. 선생님, 2번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맞아요. 왜냐?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 그래서 실제로 저렇게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는 저걸 제일 마지막에 풀어주는 게 좋아요. 이건 선생님 주는 팁. 계산하기 귀찮거든. 그렇지만 마지막에 풀 때조차도 순서가 있어요. 초고령 사회, 즉 이런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초고령 사회는 마지막에 푼다. 근데 초고령 사회에서 스타트다. 이건 또 왜요? 이게 100%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 100%라고 말할 수 없냐면 아닌 경우도 있어. 진짜 저게 답인 경우도 있어. 그럼 다 계산해 줘야 돼. 근데 대부분 틀린 경우에 선생님의 그냥 느낌으로, 직관적인 느낌으로는 한 7, 80% 초고령 사회에서 제껴집니다. 왜? 고령화 사회는 7% 이상이고 고령 사회는 14% 이상인데 초고령 사회는 20% 이상이거든? 원래대로 따지면 이거잖아. 얘는 원래는 170분의 20, 7% 이상인가? 164분의 24, 14% 이상인가? 아니 근데 그거 전에 얘부터 156분의 28. 그러니 얘는 156분의 28 곱하기 100은 이런 식으로 28 나누기 156은 0.5? 2가 안 되네요. 이렇게 푸는 거야. 비추. 20% 판별만 하면 된다. 응? 20% 판별이 뭐예요? 애기들, 원래대로라면 아까 얘기했듯이 156분의 28 곱하기 100이 얼마야? 이걸로 판별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20%인 경우가 아닌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저기에서 시작하면 대부분 좀 제끼어지는 것도 맞는데 거꾸로 가보자. 자, 이거 지울게요. 애기들, 156에 10%가 얼마야? 한 자리만 끌어내요. 얼마야? 그치. 15.6. 그럼 여기에 20%는 얼마야? 몇순 넘어야 돼? 30 넘어야 되는데 30 넘어 안 넘어? 30 넘어 안 넘어? 안 넘어. 그럼 얘 20% 돼? 안 돼? 안 돼. 답 아니야. 끝. 자, 이게 더 편하다. 절대적으로. 그리고 저기에서 한 50% 갈려요. 초고령 사회가 아닌 경우가 훨씬 많이 나와서 초고령 사회는 진짜 초고령이잖아. 초고령 사회가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저기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굳이 156분의 28로 갈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거를 선생님이 여기다가는 잘 못 써요. 왜 못 써요? 라고 하면 선생님이 이거 쓰려고 노력을 했거든? 뭔가 혀가 긴 느낌이야. 뭔가 써도 직관적으로 와닿지가 않아. 근데 수업을 할 땐 딱 이렇게 하면 되거든? 자, 156을 끌어내려. 자, 156에 10% 얼마야? 15.6이요. 여기 20%라면 몇 배야? 대충 생각해봐. 15의 2배가 30이야. 15.6의 2배는 30보다 크겠지. 이거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야. 30보다 커. 근데 얘가 30이 안 돼.
20%안 된다. 그래서 얘 X예요. 이해하셨죠? 나머지 안 해도 돼. 그럼 2번 X. 이제 이거예요. 65세 이상 한 명당은 65세 이상 인구가 분모값, 이 인구가 분자값이야. 근데 선생님, 한 명당이 왜 분모값이에요? 이게 또 헷갈리는 친구에게 이야기 또 해줄게요. 여기에 65세 이상 인구 한 명당 15세에서 64세 인구는 이라는 말은 65세 이상 인구분의 15세에서 64세 이상 인구를 위에 올려준 거예요. 이거 어떻게 알아요? 자, 이게 조금이라도 헷갈린 친구는 적어가세요. 지우개 10개를 샀어요. 아저씨가 학생, 지우개가 총합이 10,000원이네. 10,000원 내. 총합이 10,000원이래요. 지우개 한 개당 얼마야? 1,000원이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 지우개 개당이 다 분모값으로 내려가는 거야. 당 앞이 분모값입니다. 이게 조금이라도 헷갈리면 지우개 10개 그리고 가격 10,000원 지우개 한 개당 1,000원이라는 말은 지우개의 개수를 분모값으로 놔두고 그지? 지우개 땡땡개 이거를 분모값으로 나오고 가격 땡땡원을 이렇게 놔둔 거야. 분자값이야. 그래서 65세 이상 인구 한 명당 15세에서 64세 인구는 당 앞이 분모값이에요. 그러니까 당 앞이 분모값이 이제 익숙해지면 나중에 안 틀리는데 생각보다 얘가 와닿지가 않는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얘는 아무도 안 틀려. 그러니까 헷갈릴 때 지우개 10개 가격은 10,000원 지우개 한 개당 1,000원 아 그러면 당 앞이 분모값이구나. 이렇게라도. 그럼 자 65세 이상 인구 한 명당 분모값이 네모예요. 그럼 여기는 분모값이 네모 거기 위에 얘예요. 분모값이 네모 여기 위에 얘예요. 여기 분모값이 네모 여기 위에 얘예요. 그러니 얘는 20분의 100 얘는 24분의 100 얘는 28분의 100 당연히 얘가 가장 큽니다. 같은 분자값인데 분모값은 얘가 더 작거든. 근데 내가 여기서 질문을 받습니다. 선생님, 근데요. 지금 여기서 절대치가 만약에 아니라면요. 자, 이거예요. 절대치가 맞춰지지 않아도 자기네들끼리 비율이 같아서 분모분의 분자는 이런 식으로 원래는 얘가 100일 때 얘가 24라는 이야기거든. 그래서 24A분의 100A가 돼서 어차피 얘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같은 관계식에 있는 애들끼리는 분모분의 분자는 비율로 바로 떨어져요. 근데 뭐 이건 상관없죠. 어차피 얘는 절대치 다 맞춰준 케이스니까. 그래서 65세 이상 인구 한 명당 15세에서 64세 인구는 T년이 가장 적고가 아니라 T년이 가장 많고 T 플러스 60년이 가장 작다. 3번 X가 됩니다. 4번. 선생님 저 이거요. 너무 계산하기가 어려웠어요. 전체 인구에서 유소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전체 인구 분모값 유소년 인구 분자값 왜? 얘가 차지하는 비율 이 분자의 비율이잖아. 이게 분자의 비율이 분자값이잖아. 전체 인구에서가 분모값이고 그럼 얘는요? 이거지 170분의 50 얘는요 160분의 40 얘는요 156분의 28 이거 계산 언제 해요? 맞아요. 계산해줘야 돼, 근데 계산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또 이것도 있어요. 이 계산이 너무 복잡해. 그럼 5번부터 해. 그럼 답은 5번이었어. 근데 이건 있어요. 이것도 또 마찬가지야. 원래대로라면, 그죠? 원래대로라면 170분의 50인데, 자, 선생님의 방식이에요. 얘가 제일 큽니다. 계산 안 했는데 어떻게 알아요? 계산 안 해도 이거 나와요. 왜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최소한 이 정도는 알거든. 어디 한번 얘기해 줄게요. 여기 위에를 50으로 가보자. 170은 50의 몇 배보다는 커?
3배보단 크지. 몇 배보단 작아? 4배보단 작지. 그럼 이 얘기는 50 곱하기 3. 얼마라는 이야기야. 얘는 몇 배보다는 커? 4배보다 크지. 어? 164네요. 애기야, 그럼 얘는 몇 배보다는 커? 4배보다는 크지. 근데 몇 배보다는 작아? 5배보다는 작지. 그럼 얘는 40 곱하기 4. 얼마라는 이야기야. 얘는요, 28. 선 이거 계산하, 대충 30해. 괜찮아. 대충 30하면 얘 더 클 거 아니야. 그럼 얘는 28 곱하기 5. 얼마겠지.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여기가 사라집니다. 그럼 얘는 3. 얼마분의 1. 여기가 사라집니다. 그럼 얘는 4. 얼마분의 1. 얘는 5. 얼마분의 1. 그래서 얘가 제일 작아요. 설마 3분의 1이 4분의 1보다 큰 건 알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렇다라고 쳐보자. 12 몰라 뭐 83 뭐 이렇다고 쳐. 아니, 계산하기 한 60 65 뭐 이렇다고 쳐보자. 그럼 얘는 12에 5배보다는 크지만 6배보단 작은 거예요. 5분의 1보다 쭉 이런 형태야. 그걸로 계산해주면 쉬워요. 근데 이건 선생님은 이렇게 하는 게 절대적으로 편해서 계산 안 해도 얘 3분의 1보다 큰데? 얘는 3분의 1 정도 되는데? 얘 4분의 1 정도 되는데? 얘 5분의 1 정도 되는 데가 그냥 눈에 보이는 거야, 어느 순간. 왜? 얘는 3배보다 크잖아. 얘는 4배보다 크잖아. 얘는 5배보다 크잖아. 근데 다시 얘기하지만 선생님의 방식은 100%라고 얘기하진 않아, 이거는. 왜냐면 선생님을 가르쳐 보니까 오히려 딱딱 자기가 계산하는 걸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안정적으로 본인이 언제든지 100점을 맞아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5번은요. 유소년 인구의 t 플러스 30년 대비 이게 분모값이잖아. 알파 대비 베타. 60년의 b는 그럼 유소년 인구의 t 플러스 30년은 어디야? 여기요. 그 중에 얼마? 얘요. 그럼 유소년은 40분의 28이요. 근데 노인 인구는요. 여기요. 그리고 여기요. 그럼 얘는 24분의 28. 그러니 작다가 맞죠. 분모값은 28, 분자값은 28로 같은데 분모값이 얘가 더 작으니까 얘가 더 크게 되는 거예요. 이게 2022 수능이었습니다. 자, 선생님이 얘기했죠. 인구부양비 반은 수학을 잘하든 잘하지 않든지 간에 약속처럼 완벽하게 그 관계식이 무엇인지를 파악한 후 조건절만 예쁘게 옮겨 적은 후 아래 위에 비율을 맞춘 후 그리고 절대치를 연결시키면 끝나는 문제다. 이게 진짜 풀려. 그러니까 혹시 나는 표분석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친구들도 꼭 영상 다시 반복하면서 이걸 다시 한번 반복하고 본인 혼자서 이걸 한번 쭉 풀어봐. 그 누군가에게 설명해 줄 수 있을 만큼 설명을 내가 자이스토리에 해설서를 쓴다면 내가 마더텅에 해설서를 쓴다면 이라고 생각해서 한번 해설을 써오세요. 그 정도만 해도 모의고사가 풀린다. 그리고 다시 얘기하잖아. 너무 수학이 싫어요. 그러면 사회보장제도는 그냥 제끼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해요. 사회보장제도는 진짜로 분모분의 분자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 그 시간이야. 근데 나는 만점 맞을 만큼 공부하면 진짜 만점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이 그거 다 공식 만들어줬잖아. 근데 이것만 넣으면 된다니까 진짜.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냐. 작년에 애기들이 세로로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세로로 푸는 친구들과 어떤 차이가 있냐면 얘는 분자값 즉 비율을 맞춘 다음에 여기에 절대치의 연결고리를 해줄 수 있는 절대치 자리가 있어. 근데 세로로 푸는 친구들은 박스형은 비추. 박스형 자리가 안 나와. 그러다 멘탈 나갑니다. 박스형으로 풀거나 이런 세로형으로 푸는 친구들이 거의 못 푸는 문제가 있어요. 페이지 29페이지 T5 여기에 노인 부양비 50% 증가 노년 부양비 50% 증가 이거 시험에 나오거든. 이건 수치가 50% 증가가 아니라 관계값이 50% 증가입니다. 근데 이거 세로형으로 푸는 친구들 거의 못 풉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야. 아예 시작할 때 그냥 아예 선생님의 바처럼 풀거나 아니면 세로형으로 푸는 친구들은 선생님의 바를 자기의 방식대로 바꿔서 거기에 접목시킬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가야 돼. 나중에 선생님이 지금 인구부양비에 팁들이 있죠. 그 팁이 5개까지 있어요.
그 5개까지 완성시켜야지 인구 부양비가 완벽히 완성되는 거야. 오늘은 그게 팁 3까지 나갈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거 외에도 코드 5를 하다가 선생님 더 가르칠 때 인구 부양비 바가 그냥 바가 아니야 이게. 진짜로 그 위에 동그라미 놔둬서 절대치 연결시키고 그 자리에서 바로 움직일 수 있게끔 움직이려고 만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완성이 돼 있어. 그럼 바꾸지 마. 난 그거는 본인이 인구 부양 다 맞추고 있어요. 어려운 문제 뭐고 저는 서바이벌이 뭐고 하나도 틀린 적이 없어요. 저는 이런 거 그냥 바로 풀어요. 그거 괜찮아. 근데 이거는 선생님이 인구 부양비 바에서 바로 접목시킵니다. 즉 그냥 고정값 놔두고 50% 증가시키면 되거든. 이건 선생님이 나중에 또 알려줄 거예요. 이런 문제들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애기들이 지금 작년에 완성이 안 된 경우라면 왜냐면 지금 재종반이니까 선생님 단과는 고3 애기들이잖아. 무조건 다 하라 그래. 100%. 근데 지금은 여기는 재종이었기 때문에 재종이다 보니까 작년에 이제 했던 친구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제 판별해야 되는 거고 지금 여기서 윈터에서 오는 애들은 무조건 선생님처럼 풀어. 다 풀릴 거야. 장담할 수 있어. 이걸로 풀었는데 안 풀린 문제 없어요. 이것도 내가 다 해줄 거야. 여기 안에서. 큐브 돌리기도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본인들이 상황에 따라서 선생님 거를 이렇게 세로로 그럼 그건 괜찮아요. 그래서 그건 알아서 하시면 돼요. 자 이제 2번 문제 풀어볼게요. 2번 문제는 4개의 바가 필요하겠죠. 왜? 갑국과 을국, t년과 t 플러스 60년이니까 4개의 바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도 나와요. 5분 줄게요. 예쁘게 자리만 맞춰서 넣으면 돼요.
자, 이제 같이 볼까요?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입니다. 이게 절대치 연결고리죠? 10% 증가하였다. 그지? 이게 절대치 연결고리. 이거는 절대치 연결고리. 근데 여기서 알아둬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뭐 저렇게 쓰는 건 아니에요. 저기에 절대치 연결고리가 있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우선은 먼저 보자. 갑국, 그 다음에 을국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것도 약속처럼 본인이 이 네 가지가 나올 때가 있어요. 6개까지는 잘 안 나와. 그러면 있잖아. 난 언제나 왼쪽에 갑국을 쓸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을국을 쓸 거예요. 그리고 시간의 흐름은 갑국의 t년과 t 플러스 60년을 아래 위로 쓸 거예요. 왜냐? 시험장에 저 내용이 등장을 했었을 때 저 자리가 내 머릿속에 안정적으로 있었을 때 시간의 차이는 이렇게, 나라의 차이는 이렇게 가면 오히려 불안하지 않아. 근데 언제는 이렇게 갑국 을국을 썼다가 언제는 갑국 을국을 이렇게 썼다가 이러면 뭐지? 이러고 막 헷갈려. 이건 약속처럼 왼쪽에 갑국, 오른쪽에 을국. 그리고 t년, t 플러스 이제 60년. 이렇게 나란히 쓰면 돼요. 근데 선생님 자리가 없잖아요. 나중에 선생님이 시험지 보면 알겠지만 자리가 없다라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거 나중에 보여줄 거예요. 어떤 거냐면 애기들 이제 얘가 모의고사 시험지라고 치자. 그럼 모의고사가 이렇게 딱 이렇게 되어 있잖아. 이렇게, 그지? 그럼 우리는 시험지를 이렇게 놔두고 이렇게 문제를 푼단 말이야. 보통 인구부양비 문제가 20번에 많이 나와요. 그지? 20번에 많이 나와요. 자, 보아. 얘를 밀면 자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다 풀면 돼. 풀려, 충분히. 왜냐면 그거는 A3가 훨씬 크니까. 그래서 나는 풀이하는 자리까지 마련해주고 어디에다가 쓰라고까지도 얘기해주는 이유는 실제로 비율만 맞춘 문제는 다 풀려요. 그리고 이 본질이라고 하고 선생님이 이 바로 문제를 풀어서 그렇지 저 본질은 분모분의 분자를 벗어나지 않아요. 근데 저런 거 하나하나가 안정적으로 애기들 머릿속에 자리를 잡고 있을 때 멘탈이 갈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약속처럼 항상 시간의 차이는 아래 위로. 그리고 갑국과 을국의 차이는 이렇게 갑국 을국으로.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어디에 자리를 넣어야 되는지를 헷갈리지 않을 수 있어.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약속이에요. 그럼 자 보자. 갑국. 애기야. 전체 인구 중 앞에 분모값. 얘가 100이야. 그럴 때 65세 이상의 인구야. 그럼 얘는 뭐예요? 이제 얘가 100일, 이게 예쁘게 옮겨만 적은 거야. 나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옮겨만 적은 거야. 얘가 100%일 때 얘가 10이라는 말이에요. 그자 0세에서 14세 인구 100명당 얘가 100일 때 얘가 50이라는 거. 얘가 100일 때 50. 다 썼어요. 그럼 갑국의 t 플러스 60년은요. 노인 인구가 20%라는 건 얘가 100일 때 여기가 20이요. 그리고 여기가 200이라는 건 0세에서 14세 인구 100일 때 얘가 200이요. 난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 수치를 우리가 A, B, C, D, E, F, G의 이 형태를 그대로 옮겨만 적어줬을 뿐이에요. 자, 얘도 마찬가지죠. 얘가 10일 때 얘가 40이에요. 100일 때 40. 아니, 얘가 100일 때 40, 100일 때 10. 그럼 얘가 40이에요. 그럼 얘는 얘가 100일 때 40. 100일 때 30, 100일 때 300. 자, 그 다음은요. 윗라인으로 맞춰주는 게 좋지 않겠어? 아니, 굳이 이거를 5배를 해줄 필요는 없잖아. 그럼 얘는요. 2대 1이네요. 그럼 여기는 20이요. 얘는 70이요. 얘는요. 10배 됐네요. 10분의 1로 줄어. 얘가 10이요. 얘는 70이요. 오케이. 다 찾았어요. 한 라인만 찾으면 돼. 얘는요. 얘 4. 4배. 4분의 1은요. 자, 9구단 있었잖아. 25와 100은 1대 4다. 그럼 여기는 25요. 그러면 여기는 65가 되겠지. 얘는요. 여기요. 1대 3 해도 상관없고요. 눈으로 봤을 때 10배야. 10분의 10이요. 여긴 60이요. 그 다음은요. 절대치 연결고리입니다. 갑국의 전체 인구와 을국의 전체 인구는 각각 t년 대비 t 플러스 60년에 10% 증가하였다. 근데 잘 봐봐. 각각이기 때문에 얘가 100일 때 얘가 10% 증가한 거야. 전체가. 자, 100일 때 10% 끌어내려. 얼마 증가한 거야? 10. 그럼 몇이 돼야 돼? 110. 그래서 그 윗자리에 110을 쓰고 동그라미를 친다. 그 라인 위에다가. 그러니까 절대치가 필요할 때
이 라인이 그대로 됐을 때는 그 라인에다 동그라미 쳐서 절대치를 맞춰주지만 내가 여기에서 그 절대치를 필요로 해서 자리를 만들 땐 얘를 이렇게 올려주면 돼요. 그래서 있잖아. 그 라인을 몇 층을 계속 쌓을 수 있어요. 이 인구부양비 반은. 그래서 서바 같은 경우는 조건절이 3, 4개가 나올 때가 있어. 그럼 인구부양비 바 위에 조건절 갖다가 제일 마지막에 조건절 최위에 이렇게 절대치 쌓아주면 돼. 얘 몇 퍼센트 증가한 거야? 10%지. 이게 그대로 똑같이 10%씩 움직여줘야 되지. 그러니 여기는 20에 10% 증가는 얼마 증가하면 돼? 2. 한 자리만 끌어내리면 되잖아. 22요. 77이요. 11이요. 끝났어. 그리고 동그라미 쳐. 그럼 얘는요. 자, 얘를 보자. 얘도 10% 증가래.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200과 200은 같지 않아요. 얘네 둘은 비교할 수 없어요. 갑국과 을국은 서로 비교할 수가 없다. 갑국과 을국의 연결고리가 없어. 저거는 갑국의 T년과 T 플러스 60년은 연결할 수 있어. 이것도 보는 눈이 있어야 돼. 아, 갑국끼리는 비교할 수 있어. 지금 빨강이끼리는. 근데 얘는 연결고리가 없어. 갑국과 을국에. 얘가 100일 때 10% 증가래. 얘도 110이야. 얘가 100일 때니까 여기다 동그라미 쳐주면 돼요. 여기는요. 그대로 10% 증가해. 33, 66, 11. 이렇게. 그럼 시험장에는요? 시험장에는 이런 식으로 푸는 거겠지. 4개를 그려야 된다라고 알고 있는 거야. 갑이랑 을도 쓰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이렇게 해서 만약에 20, 만약에 여기 20, 70, 10, 100이 나왔어. 그리고 여기에 10, 아까 70, 뭐 20, 100은 찾을 수 있잖아. 이제 그 다음에 연결고리는 얘가 10% 증가라고 그 위에다 올리는 거야. 그 다음 22, 이 라인 그대로니까. 여기는 77, 여기는 11, 동그라미. 이걸로 비교하면 끝. 실제 시험 문제는 딱 이렇게 풀겠죠. 근데 내가 아까 얘기했죠. 선생님은 애기들에게 이렇게 정오 판단을 해주려고 깔끔하게 풀려고 이렇게들 다 써놨다. 근데 요 이야기 다시 이야기하지만 애기들에게 보여주고자 실제로 이 빨갱이와 이 파랭이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얘는 100B라는 이야기고 걔가 여기서 10% 증가니까 얘네들끼리는 비교할 수 있지만 그지? 얘네들끼리는 비교할 수 없다. 근데 시험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맞아요. 실제로는. 현실에서는. 자, 이제 보기 1번부터 볼까요? 자, 노년부양비가 뭐야? 노년부양비는 부양인구분의 노인입니다. 부양인구분의 노인. 그럼 T년 찾아가. T년을 찾아갔더니 여기요. 노년부양비는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여기 부양인구 여기 갑국은 7분의 10이요. 70분의 10 이걸로 하면 되죠. 얘는요 65분의 10 을국이 더 크지요. 끝. 선생님 근데요 어떻게 얘네 둘은 숫자가 다른데 다시 얘기했잖아. 얘가 A라면 어차피 지워져. 얘 B라면 지워져. 자기네들끼리 움직일 때는 저렇게 해도 괜찮아. 자 이제 그 다음 T 플러스 60년 유소년 부양비는 T 플러스 60년이에요. 유소년 부양비는 부양인구분의 유소년이죠. 갑국은요. 부양인구분의 유소년. 부양인구분의 유소년. 이 정도면 실제로 안 씁니다. 왜냐면 70분의 11로 60분의 10이면 을국이 더 크거든. 그냥 분모분의 분자만 제대로만 찾아줘도 굳이 안 써도 답이 될 수 없다는 걸 알 거고 이게 익숙하지 않으면 분모분의 분자 써주세요. 그러면 당연히 분자값이 같은데 분모값이 작으면 얘가 더 크죠. 자, 이 얘는 뭐예요? T년 대비 T 플러스 60년에 얼마나 증가했는데요? 갑국의 65세 이상 인구. 자, 갑국은 얘가 지금 얘 2배 증가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자 생각해보자. T년 대비 T 플러스 60년. 얘는 10에서 22. 12만큼 증가한 거야. 그지? 그럼 12만큼 증가했다라고 했었을 때는 10분의 10이에요. 따라서 얘 X가 됩니다. 이거 비율이 10%에서 20%라고 이야기해가지고 2배 증가했다는 말이 안 되죠. 2배 증가했다. 말이 안 돼요. 그 다음 T년 대비 T 플러스 60년에 갑국과 을국 모두 15세에서 64세 인구는 자 72, 77이 되었어요. 여기 72, 77이 되었어요. 65가 66이 되었어요.
72, 77이 되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럼 당연히 답은 4번이 됩니다. 그 다음 5번. 그래서 여기다가도 선생님 손글씨로는 써놨어요. 얘네들끼리는 비교할 수 있지만 얘네들끼리는 비교할 수 없다. T년 대비 T 플러스 60년에 각국의 0세에서 14세 인구는 증가? 무슨 말이야? 각국 같은 경우에 20A에서 11A가 된 거예요. 그럼 얘는 감소. 을국은요? 25에서 11. 을국도 감소. 그래서 5번 답이 될 수 없어요. 둘 다 감소했어요. 다시 얘기하지만 얘네들끼리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됩니다. 마지막 문제 풀어볼까요? 5분 줄게요. 오늘 처음 시작하는 경우 많으니까.
자, 같이 볼까요? 자, 이 문제 자체를 만약에 푼다라고 한다면 두 개 그리면 되죠. 그리고 부양인구는 t년에 비해서 t 플러스 100년의 절반으로 감소니까 얘가 절대치의 연결고리죠. 그리고 여기에 조건절이 뭐 나와 있어? 총부양비는 60으로 동일하대. 애기야. 총부양비가 60이면 얘가 100일 때 얘네 둘의 합이 60이지. 그럼 얘네 세 개 합친 게 160 아니야? 얘가 100일 때 얘네 둘의 합이 60이지. 얘가 t년과 t 플러스 100년이겠죠? 그리고 유소년 인구가 25%라는 말은 얘가 100일 때 얘가 25%잖아. 그리고 유소년 인구가 12.5%라는 건 얘가 100일 때 얘가 12.5잖아. 자, 선생님 얘기했죠. 피지컬로 풀립니다. 피지컬로 풀린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체를 160에서 곱하기 100분의 12.2. 근데 비교 불가.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페이지 27페이지에 내가 이제 인구부양비 팁은 머릿속에 넣고 간다. 인구부양비 9구단 오늘 두 개 했죠? 오늘 인구부양비 팁이 이겁니다. 애기들 잘 생각해보자. 우리는 25%를 보면 4분의 1을 떠올립니다. 우리는 55를 보면 2분의 1을 떠올립니다. 우리는 75%를 보면 4분의 3을 떠올립니다. 100%는 1이겠죠? 12.5는 25%의 절반이에요. 그러면 12.5는 8분의 1입니다. 그걸 모르지 않아. 생각해보면 계산해보면 당연한 거야. 근데 12.5가 8분의 1이 0.1초 만에 떠오르느냐 안 오느냐는 차이가 있어요. 외운다. 인구부양비에서 저 비율이 나올 때 12.5는 8분의 1이에요. 37.5는 8분의 3이에요. 62.5는 8분의 5예요. 87.5가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어. 아, 올해 마지막에 저거 하나 나오고 끝냈으면 좋겠어. 내 새끼들만 맞게. 자, 다 나왔어. 12.5도 나왔고 37.5도 나왔고 62.5까지 지금 모든 평가원에서 지금 역대 기출 중에 다 나왔어. 딱 하나. 87.5만 원 나왔어. 근데 무슨 얘기냐? 이걸 8분의 1로 푸는 친구와 37.5를 8분의 3으로 푸는 친구와 그 다음 62.5를 8분의 5로 푸는 친구들과 62.5로 푸는 친구엔 차이가 있어요. 왜요? 자, 볼까요? 애기들, 우리 어디 한번 생각해보자. 어디 한번 아이씨, 여기 비율로 써져 있네. 이거 선생님 연구실에서 안 바꿔놨네. 그럼 자, 다시 볼게요. 원래는 이렇게 똑같죠? 근데 어디 한번 생각해보자. 얘가 100일 때 얘네 둘이 60이래요. 전체는 160이에요. 얘가 100일 때 이게 60이래요. 전체가 160이에요. 근데 있잖아. 이 얘기 뭐야? 25%라는 말은 몇 분의 몇? 4분의 1. 얘가 4분의 1이라는 건 전체가 4분의 얼마인지 4분의 얼마인지 모르지만 얘는 전체는 4분의 4라니까. 100%니까. 160의 4분의 1은 40이에요. 끝. 160에 8분의 1 가져가지. 얘가 8분의 8일 것이고 1일 것이고 160에 8분의 1은 20이에요. 끝. 못 이겨요. 12.5 8분의 1 못 이깁니다. 이건 8분의 1이 한 번 나온 게 아니야. 12.5가. 그러니까 12.5를 보는 순간 8분의 1이 떠올라야 돼요. 비교 불가야. 8분의 1은 12.5는 8분의 1이구나. 그치. 얘가 8분의 1이잖아. 자, 100%가 8분의 8 이게 1이잖아. 그중에 얘가 8분의 1이야. 160의 8분의 1 20이야. 그러면 여기 둘이 합이 60이니까 여기 40이요. 그렇게 해서 다 찾았죠. 근데 여기서 또 뭐라고 얘기해? 각국의 부양인구는 t년에 비해 t 플러스 100년의 절반으로 감소래. 부양 인구가 절반으로 감소니까 여기에 동그라미. 그리고 여기다 50 올려주는 거야. 그 다음 이 라인 그대로 절반씩으로 깎아주면 되죠. 10. 절반씩 20, 80 끝났습니다. 절대치. 얘는 여기가 절대치 끝났어요. 끝.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해서 절대치를 다 찾았어요. 이렇게 절대치 다 찾고 나면 이제 보기 보면 되죠. t년 대비 t 플러스 100년의 유소년 인구는 40에서 10이 되었다라는 건 마이너스 30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30% 감소잖아요. 아예 아니지. 40에서 30만큼 감소니까 75% 감소지. 따라서 얘 X입니다. 그 다음 t년 노인 인구와 t년의 노인 인구 20.
t 플러스 100년의 노인 인구는 20. 둘이 똑같네요. 답은 니은 맞는 말. 디귿입니다. 자, 유소년 인구와 노인 인구의 합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이거 너무 숫자가 자, 너무 지저분한데 저 PPT. 자, 이 얘기는 뭐냐? 먼저 보자. 전체 인구에서 유소년과 노인 인구가 자, 전체 인구 160에서 얘 둘이 차지하는 거 60이요. 근데 여기는 80에서 30이요 라고 해도 같은 거 알고요. 160에서 60이요 하고 같은 거 아는데 이건 솔직하게 얘 하나도 몰라도 디귿은 답이 아니에요. 왜요, 선생님? 이게 잘 봐봐. 선생님의 또 다음 팁이 있어요. 페이지 28페이지. 이 28페이지 내용을 보면 총부양비, 부비부비. 이게 뭐예요? 총부양비를 알면 부양인구 비율을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자, 이제 봐봐. 전체가 100일 때 총부양비가 60이라고 해보자. 그럼 전체는 160입니다. 부양인구 비율은 160분의 100 곱하기 100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총부양비를 여기 빨강색이라고 놓고 본다면 얘가 100일 때 총부양비가 알파라고 한다면 전체는 100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치? 그러니 그 중에 부양인구를 알 수 있는 거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부양인구 빼고 얘네 둘이 알파야. 근데 지금 이 디귿의 내용을 봐봐. 이 디귿의 내용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유소년과 노인의 합이야. 얘네 둘. 얘가 100일 때 얘가 60이야. 근데 얘가 똑같이 총부양비가 똑같이 유지됐다는 건 부양인구 비율이 똑같다라는 건 유소년과 플러스 노인인구의 비율도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총부양비가 같다? 부양인구 비율도 똑같다야. 그치? 왜? 총부양비가 같다라는 건 전체 160, 여기도 160, 160 중에 얘, 160 중에 얘 같잖아. 그럼 나머지 비율은? 얘네들도 똑같아야 돼. 근데 이게 눈에 보이면 바로 제낄 수 있는데 눈에 안 보이면 그냥 계산해요. 어차피 다 찾았으면 계산하면 돼. 이제 리을. 리을의 경우 가에는 유소년 부양비는 절반으로 감소하였고 노년 부양비는 2배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유소년 부양비는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소년 부양비가 뭔데? 100에서 여기 유소년 부양비 40이요. 왜? 100일 때 40이 유소년 부양비잖아. 40이 여기 100일 때 20이 유소년 부양비잖아. 유소년 부양비 절반으로 감소했네요. 그 다음 노년 부양비는요. 100일 때 20이잖아. 근데 100일 때 40 됐잖아. 2배가 되었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리을이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40에서 20으로 20에서 40으로. 자, 이렇게 해서 인구 부양비가 끝났습니다. 오늘 처음 인구 부양비를 접한 친구들조차도 풀 수 있어요. 무엇만 하면? 예쁘게 이것만 쓰면. 근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왜냐? 선생님의 인구 부양비의 틀은 여기서 끝입니다. 틀은 이게 다야. 그런데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각각의 유형마다 필요한 부분 포인트가 있어요. 큐브 돌리기는 우리 아직 안 했잖아. 그건 다음 주에 시작하는 문스 코드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인구 부양비 틀을 가지고 이 세 문제만 풀 수 있어도 기준은 그러니까 보통 이 시중에 있는 문제들 중에 거의 한 80%에서 90%는 풀려요. 특별한 유형에만 필요한 포인트가 있어서 그건 선생님이 나중에 팁들을 할 거고 이 부분이 있어요. 29페이지에 있는 문스 팁은 아직 4, 5번 안 한 거야. 하지만 1, 2, 3은 다 끝낸 거예요. 팁도.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연습해 보세요. 그리고 연습을 하고 누군가에게 설명해 줄 수 있을 때까지 한번 선생님 이건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 보기까지 다 쓸 필요는 없어요. 해설서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기가 자이스토리나 마더텅에 해설서를 쓴다고 생각하고 해설서 쓰다 보면 막히는 부분이 있어. 그럼 거기가 뭔가 부족한 거야. 근데 내가 해설서를 다 썼어. 그럼 완벽한 거야. 그렇게 하면 인구 변비는 다다. 내가 얘기했잖아. 그냥 오늘 배운 게 80%, 90%를 차지했다. 다음 주에는 문스코드 할게요. 0점 찾기 할 거예요. 고생하셨습니다.